안녕하십니까. 깡수학의 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단원에 있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이 여러 많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환소수는 소수죠, 소수. 그것도 반복이 되면서 무한히 나눠지지 않고 무한히 계속 가는 그런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는 되게 많아요. 7분의 1, 이런 숫자들 너무너무 많지 있죠. 이런 숫자들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 이런 소수점 찍는 이런 표기법을 만들었던 수학자가 바로 영국의 수학자 네이피어입니다. 로그의 발명으로도 되게 유명한 수학자죠.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과 함께 많은 수학들이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소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소수의 표기법을 그대로 발견한 수학자가 바로 네이피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소수의 내용은 분수나 소수가 있겠지만 분수는 보통 이제 분수와 소수는 0과 1을 나누는 역할 둘 다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는 나누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요. 나누는 역할을 많이 하고 소수는 길이를 재거나 양을 측정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수와 소수를 우리는 새로운 수, 유리수라고 이렇게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개념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체계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정수에는 양의 정수, 자연수죠. 1, 2, 3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의 정수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0이라는 거.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수라고 하고요. 정수라고 하고 이렇게 자연수나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꼴이 아닌 또는 분수 또는 소수 이런 형태를 합쳐서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하고요. 이제 루트를 배우기 중3의 이제 제곱근을 배우기 이전에는 숫자는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는 이게 유리수가 전부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리수를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유리수는 A분의 B꼴,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때 당연히 A는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0이 아니어야 하고요. A와 B는 정수인 그러한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수의 체계를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수의 새로운 숫자를 우리가 거듭해 배우게 될 때 개념들을 더 자세히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이 체계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유리수와 바로 뭡니까? 순환소수예요. 그래서 소수만 따로 빼옵니다. 이 소수가 약간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수만 다시 이렇게 떼어오면, 소수에는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학교 이제 시험 문제에는 당연히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와 뭘로 배웠습니까? 2와 5로 되어 있는 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한소수는 2나 5 말고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 분해가 2나 5 말고 또 다른 소인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걔는 안 나눠 떨어지는 무한히 계속 거듭해 나가는 그러한 소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하는 그러한 문제가 또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소수는 당연히 딱 나눠 떨어져 있는 그런 소수이기 때문에 얘는 분수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분수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됩니다. 그런데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0.3333, 0.999999, 비둘기도 아니고 0.99999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형태. 계속 반복이 되죠.
뭐 0.1514, 1514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순환소수, 이런 소수를 뭐라고 하냐면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무한히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 얘는 뭘로 그칠 수 있습니까? 분수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는 뭐다? 유리수이다. 원래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죠.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요 내용이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한히 계속 가는데 반복되지 않고 비순환으로 순환하지 않는 그러한 소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파이와 같은 거. 파이는 3.14, 1592 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으면서 무한히 계속 가는 수죠. 이렇게 되는 수는 분수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무리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순환소수를 어떻게 해서 분수로 고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0.9999를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수를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0.9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9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순환마디라고 하고요. 얘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 9분의 9 해서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10분의 9가 아니고요. 9분의 9가 됩니다.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0.99999 아무리 끝까지 무한히 계속한다고 한들 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니고 1이 됩니다. 정확하게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1이라고 배워왔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이 됩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1 곱하기 3이 있는데 얘는 얼마죠? 얘 약분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죠. 정확하게 1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1입니다. 우리는 1이라고 그렇게 공부해왔고 1이라고 또 계산을 그렇게 해서 전부 수학의 체계를 갖춰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이 맞습니다. 근데 3분의 1이라는 건 소수를 고치면 얼마냐면 0.333 이렇게 되거든요. 무한히 계속 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를 3으로 나눠보면 되죠. 0. 여기 3 올라가고 3으로 나누면 9가 되고요. 1 남고요. 0이 되고요. 33은 또 9가 되고요. 1이 되고요. 0 내려오고요. 33은 9가 되고 1이 남고요. 계속해서 가죠. 무한히 계속해서 갑니다. 거기다 3을 곱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0.999999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왔고 이게 맞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0.9999 말고 다른 좀 지울게요. 다른 분수들은 도대체 다른 소수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0.76 땡땡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0.767676 이렇게 되죠. 이걸 분수로 고치면 얘는 99분의 76이 됩니다. 얘는 순환마디가 하나였기 때문에 9분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9분의 9, 그래서 1이 됩니다. 근데 얘는 순환마디가 둘이에요. 76이에요. 그래서 순환마디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뭘 씁니까? 99를 쓰고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99분의 7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놓을게요. 0.767676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순환마디까지 요놈을 앞으로 보낼게요.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100x는 76.76 이제 앞으로 당겨오면서 76, 76, 76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무한히 계속 가기 때문에 뒷부분은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요.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서 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00x에서 x를 빼면 뭐가 됩니까? 99x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에서 이거를 빼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쫙 없어지겠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76이 되고 이때 이 x는 얼마예요? 99분의 76이라는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순환소수를 뭘로 고치는 방법입니까? 분수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순환마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76 이렇게 있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순환마디가 6666 이렇게 가는 거예요. 0.766666 이렇게 가는 걸 순환마디가 6이기 때문에 위에 점을 써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9 순환마디가 있기 때문에 9 없는 건요 0으로 씁니다. 90분의 76 불행히도 그냥 76은 아니고 76에서 이 순환하지 않는 7을 빼주셔야 돼요. 요게 0.76 순환마디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되는데 왜는 90을 쓸까요? 7은 왜 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인지 모르므로 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0.76666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때 순환마디까지 앞으로 끄집기 위해서 양쪽에 100을 곱할게요. 100x는 그럼 76.6666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바로 빼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여기는 똑같지만 요게 소수 첫째 자리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순환하지 않는 부분 있죠. 순환하지 않았던 부분도 소수점 앞으로 뺄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쪽에 10을 다시 곱해서 정리하면 10x는 이제 여기다 10을 곱하니까 소수점이 한 칸 옮겨지면서 7.666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뒷부분이 소수 부분이 다 똑같아져요. 이 두 식을 뭐합니까? 두 식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90x가 뭐가 됩니까? 얘는 뒷부분은 다 없어지고 76-7이 되고요. 따라서 x는 90분의 76-7이라는 이러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순환마디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99분의 76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순환마디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90분의 76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내면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순환소수는 어떻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소수령 형태 문제나 응용 문제들이 이렇게 순환소수 단원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항상 거의 대부분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순환소수 문제가 나오면 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제만 더 해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이 조금 부족하므로 요거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 넓이가 1인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요. 여기에 4등분을 냈어요. 이걸 A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4분의 1 있죠. 4분의 1에 또 4분의 1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넓이는 당연히 A2라고 하고 또 얘의 넓이는 A3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1은 뭐가 되냐면 계속 잘라져 나갔다가 합시다. 무한히.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한히 계속 잘라져 나갔다가 합시다. A1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고요. A2는 4의 제곱분의 16분의 1이 되겠죠. 4개 4분의 1 중에 또 4분의 1이므로 자 A3은 뭐가 될까요? 또 4분의 1이니까 4의 세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 나갔다가 합시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계속 더하고 무한히 계속 더하고 싶은 무한소수입니다. 얘는 얼마가 될까요? 아까처럼 순환마디도 아니고 근데 아까 사용했었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요거의 값들을 이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나아가는 순환소수 문제는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얘가 4분의 1이므로 양쪽에 4분의 1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1x는 자 4분의 1을 곱하면 얘랑 같아집니다. 4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4의 세제곱분의 1. 그러면서 뒷부분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뭐합니까?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1x 빼기 4분의 1x니까 4분의 3x는 요 뒷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되고요? 자, 사라져버리고 4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양쪽에 4 곱하면 없어질 거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값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한히 계속 다 더하게 되면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3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소수 문제는 이미 수학자들이 이 소수를 개발하고 어떤 길이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더 정교한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순환소수는 우리 자연현상이나 일상적인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물의 순환 과정,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물이 증발하죠. 증발해서 뭐가 됩니까? 응결이 됩니다. 증발해서 응결이 되고요. 이게 흘러서 다시금 육지로 와서 구름이 다시 뭐가 됩니까? 비가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됩니까? 강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다시 흐르고 다시 비가 이렇게 흘러서 바다에 흘러가서 다시 또 증발이 되고 응결돼서 강수가 되고 선생님 이름이 강수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물의 순환 과정, 이런 반복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 순환소수의 개념과 함께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하철의 노선도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버스의 노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규칙, 주기를 갖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구의 행성들이 어떠한 또 행성을 돌고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죠. 이 소수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물론 사춘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또 앞으로 내가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인생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유아기였다가 또 학생이 되었다가 또 사춘기 거치고 또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환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순환소수의 단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 단원의 이 강좌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